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며칠 전에 제 부동산 멘토 스승님을 잠시 찾아뵀는데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누었던 대화 내용,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내용인데, 성공 사례, 대구의 성공 사례와 현재 지금 제가 진행 중인 걸로 조합원 모집하는 그런 몇 군데, 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면 지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그 부동산 멘토 어르신을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2010년도 초반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뵀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점이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 제가 찾아뵈면 그 어르신과 사모님이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잘 못 가는데, 최근에 경신고 그 일대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 김에 어르신 인사뵈러 한번 갔습니다. 네. 인사뵈러 가니까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부동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좀 조용한 편이다. 아무래도 대책 영향인지 몰라도 조용한 편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예전에는 보통 이제 좀 궁금한 거 물으러 가면 어르신이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50분 동안 낚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한 5분 정도 상간에 질문을 몇 개 하고 왔는데 며칠 전에도 가니까 또 낚시 이야기와 귀신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부동산 이야기를 몇 가지 여쭤봤는데 하여튼 지금 좀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분양하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분양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분양권 시장은 좀 꼼수가 많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산 2부를 예를 듭니다. 두산 2부 그 당시에 분양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분양이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그 버스로 한 8대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짜 그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한 8대를 동원해가지고 두산 2부를 그때 경쟁률을 좀 올리려고 그런 노력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죠.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그 어르신은 말씀하시던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도 분양권 팀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도 이루어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동원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한테는 스승이니까 물론 그분은 저를 제자로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못하는 이야기도 그 어르신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제가 힘든 부분, 어떤 결정의 순간에 특히 부동산 관련 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른을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부동산 보는 눈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르신을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제가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른 찾아뵙고 이렇게 물으면 그 어르신은 다 좋지 않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결정은 내가 해라 하면서 단점만 집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평생 집 하나 못 삽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누가 저보고 이 부동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물을 때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평생 집 못 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나 내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아는 부동산에 가지고 갔을 때 그 부동산 소장이 오케이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케이 해가지고 득 보는 거는 본인이 득 보고 나중에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을 원망하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 긍정적이거나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죠. 그게 뭐 자동차를 하나 구매하는 거다 하면 별개 문제지만 이게 한 개인의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대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이런 게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심리를 좌우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죠. 어떤 멘토 어르신의 말씀이 대구 분양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부동산업에 계시는 분은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30분 정도,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에 올까 싶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자 들어오셔가지고 뭘 물었는가 하면 자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지역주택 조합.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자 물으시니까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자, 어르신이 저는 상세히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저는 모릅니다.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 제가 옆에서 그 물으시는 분이 부부였는데 한 50대 후반, 한 60 가까이 되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남자분은 건설사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그래서 어르신은 저는 모릅니다 하길래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저는 여기 부동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좀 짧은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몇 마디 했는 정도 아니죠.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도 옆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르신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구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정치인들 믿지 마라.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타종시에 왔을 때 대구시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대구시 발전, 대구 시민이 이루어낸 자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뭐 보태가지고 KTX부터 해가지고 대구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지금 현재 대구시청 있죠. 대구시청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앞으로 100년 갑니다. 100년. 대구시청 이전은 뭐 정읍니까? 대구 시민의 돈 아닙니까? 차라리 그 지역입니까? 이 어르신도 연세가 원래 75세입니다. 75세인데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 예전에 이항구 의원하고 뭐 친구입니다. 이항구 의원이 국회의원 나가기 전에 이 사무실을 꼭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분도 75세 드신 이 어르신도 하시는 말씀이 자, 외국에 있는 IT 기업을 대구에 유치해야 되지. 대구가 먹고 살지. 시청구 이전한다고 대구 뭔 상관이고 하면서 아주 역정을 내시던데. 저도 100% 아니라 200%, 1000% 공감합니다. 시청 이전한다고 해도 대구 정치인들, 공무원들 좀 편하지. 생활 환경이 편하지. 그거 서민하고 일반 대구 시민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인근 지역 아파트값 조금 모르겠죠. 대구 전체로 봐서는 덕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뭔가 하면 지금 있는 시청이 있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돈을 아껴가지고 자 IT 기업이라든지 자 외국에 있는 IT 기업 큰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공을 들이고 803에서 뭐 2박 3일 3박 4일 시청 이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게 아니고 대구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야기는 오늘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이든 뭐 구청장이든 청장이든 간에 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연임을 위해서 한 번 더 그 직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 말 저는 뭐 10%도 안 믿습니다. 5%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하고 이야기하니까 자 나이가 들면 자 돈은 붙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건강을 잃는다고 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또 돈이 없다 하죠. 그래서 물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돈과 건강을 같이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 지금 50년째 내가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이 많지 않더라. 자 그런 말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참, 그분 보니까 참 안타깝던데. 그분은 운이 좋았죠.
분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원래 지역주택조합은 뭔가 하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 토지를 매입합니다.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합니다. 건축비를 부담해요. 공동을 부담하겠죠.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 합니다. 자, 어르신 비유를 떡집에 비유하더라고, 떡집에. 자, 내가 떡을 하러 갔다, 떡. 자, 떡을 하러 갔는데 떡이 10,000원이다. 자, 10,000원인지 알고 내가 떡을, 만약에 친구 3명이서, 떡을 하기로 했다. 10,000원이라 가지고 떡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떡집 주인이 10,000원 아니다. 30,000원이다. 그럼 어디 됩니까? 자, 이 3명이, 원래는 3,330원, 부담하면 되는데, 30,000원 하면 어디 됩니까? 자, 10,000원씩 부담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떡을 만들기 위해서 분담금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걸 최초 떡을 하기로 했는 3명이 어디 됩니까? 각자 부담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명하시라고.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가 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뭔가 하면, 친구 3명과 같이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친구, 땅은 공동이고, 친구하고,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친구 1, 2, 3, 세 집을 지어가지고 노후에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땅을 공동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내가 건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이제 대행을 한다 이거죠. 대행을. 그 조카가 건축하시는 분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다 합니다. 그럼 저희가 뭡니까? 3명의 대표로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조카한테 이제 일을 시키죠. 시키면 이 조카가 행정적인 처리, 여러 가지 처리를 해가지고, 이 건설사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 뭡니까? 한 5억 정도 하면 된다고 시작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뭡니까? 지연되고 해가지고 만약에, 15억이 들었다. 그럼 어디 됩니까? 나중에 5억씩 3명이 분담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 3명이 뭔가 하면 조합원이고 나는 조합장이고 요 조카가 뭔가 하면 대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하시는 분은 시공사고, 그럼 내가 돈이 부족하면 뭡니까? 내가 KB은행에 융자를 낼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대출 주관사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자격 요건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6개월 이상. 자, 이건 어렵지 않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일까지. 신청일부터 입주, 즉 완공할 때까지 무주택이거나 35평,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는 세대주이면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 만약 3년 동안 신청일부터 해가지고 입주일까지 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3년 내에 다른 아파트를 못 산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10년 걸렸다. 그럼 10년 걸리면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를 못 삽니다. 요걸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을 그때 그 분도 장점을 보고 했겠죠.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이 된다 하는 건데, 청약통장 요즘 6개월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2개인데, 요 2개 중에서도 조합원으로 동호수 지정 가능하다. 이것도 의미 있지만, 이것도 조금, 1번보다는 3번의 장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인근 아파트에 비해서 10에서 30% 저렴하다 하는,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아니면 32평 이하에 있는 한 채 주택이 있는 서민들이 가입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10%에서 30%. 그러면 보겠습니다. 장점만 있는지.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따져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요건, 여러분이 100% 하지 말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마지막에 지금 성공 사례와 지금 유치하고 있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닌 뭡니까? 사업 계획 승인 요건은 뭔가 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닙니다.
자, 토지 소유권이면 소유권. 소유권이 95% 이상 확보돼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5% 됐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자, 계약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만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자, 토지 확보 95%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 5% 이상 되는 사람이, 5.1% 되는 사람이 나는 땅을 팔지 않겠다 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가격을 무조건 다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이 토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 여기서 확보라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게 아니고 소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 과장 광고, 지인을 통한 허위 과장 광고는 사람들이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동생이 추천한다 이거죠. 부동산 전문가라고 평소에 알고 있던 친구가 추천한다.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친구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준공 시점이 언제가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게 친구 3명이서 여기서 새 집을 짓는데 친구 3명이서 자, 조카가 있고 조카한테 일을 시켰고 실제 일하는 건축 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1년 만에 끝내기로 했는데 자, 3년이 그래 3년. 그럼 난 돈이 부족해가지고 친구 3명이서 은행에서 대출을 이렇게 쓰면 대출에 대한 이자 그걸 누가 냅니까? 이 3명, 친구 3명하고 공동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이 길어지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부대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자 이런 것들을 다 분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조합 내부 절차 및 내부 비리 등의 갈등이 생긴다. 아까 제가 조카 같은 경우에 대행사고, 제가 만일에 친구 3명 중에 제가 대표입니다. 하면 저는 조합장이 되고, 자, 건축주가 되고, 그 다음은 뭔가 하면 이제 보통 하는 게, 자, 신탁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신탁. 자, 신탁회사에 돈을 맡기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나는 뭔가 하면, 자, 신탁회사는 어떨까요? 돈을 맡기는 거지. 이 신탁회사에서 내가 서류로, 자, 요번에 업무 추진비로 만약에 100만 원을 썼다라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 신탁회사는 이 100만 원의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만 문제 없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돈을 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사업 무산 및 지연입니다. 지연 이게 대부분이죠. 지연되지 않고 바로 되면 참 다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지 일반 분양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또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계약금 그거만 내가 포기하면 안 되나 하는데 나중에 중도금이 발생하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해지가 안 됩니다. 자, 만약에 10년이 걸었을 때 조합이 파산하고 땅은 시공사 쪽으로 넘어갔다. 하여튼 없어졌다.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의 금융비용, 부대비용 모든 것을 다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분은 그날 제가 스승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물었을까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 여기 범어 네 글인데 지금 여기 뭡니까? 수성범어 W 여기 지금 일단은 성공적이었죠. 성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추진이 된다 이거죠.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조합마다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일단 이 W가 이제 올라가니까 지역주택조합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대구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 자, 근데 이 주택조합이 된 거지 다 된 건 아니죠. 사실 내가 그 부분까지 차마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좀 구독자가 10,000명 이상 되면 그때는 좀 부담 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참 운이 천운을 땄습니다. 천운이 있어가지고 이게 됐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힐스테이트 버머 이것도 지역주택조합이죠. 자, 이 두 개가 성공 사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성공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달서구 한번 하면서 여기 달서구의 대표적인 지역주택 성공 사례를 해서 월성 삼정 그린 코아 포레스트, 이게 지금 성공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그렇죠. 상당히 성공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5월이죠. 입주가 가장 빠릅니다. 자, 총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3군데가 지금 성공 사례죠. 특히 이 범어역의 인근에 있는 WR, 자, 힐스테이트 범어, 가장 앞으로 대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이 두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성공 사례가 되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제 지역주택조합 가격도 저렴하고 됐네. 자, 이렇게 해서 덤벼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 지역주택조합 또 생각하는데 여기 요 뒤에 있죠. 여기 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대구역 요 인근에 여기도 지금 지역주택조합 이 외에도 뭐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스승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지역주택조합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 말씀하시던데 사실 많죠. 많은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뭐 제가 뭐 하시라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자, 이 말은 자, 뭐 관계자분이 이걸 들을 리는 없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만약 제 자식이 한다. 제 자식이 이거를 한다. 주택조합을 한다. 저는 결사 반대지만 만일 한다. 그러면 저는 요즘 호적 있습니까? 호적을 파냅니다. 제 자식이 한다 하면. 자, 이거로 오늘 뭐 저희 생각은 대신하는 걸로 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하든 말든 본인이 생각하십시오. 하여튼 오랜만에 선생님과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아파트를 A 아파트가 있고 자, B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사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기우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게 만일에 70% 자, 이게 한 30% 아니면 이게 한 51% 자, 이게 49%라고 하면 저한테 물으시지 마시고 제가 마음 알아본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죠. 로컬 해당 아파트에 있는 그 인근 부동산 한 3군데, 그다음 B 아파트 인근 한 3군데 가가지고, 자, 매수자, 한 군데는 매수자로 내가 집을 살 것처럼 해가지고 한 군데 알아보시고, 나머지 또 한 군데는 매도자로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분위기 파악이 될 겁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미래에 만일 잘못되면 저를 또 평생 원망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부동산 모두 얘기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만은 요즘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부동산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 인근 주위에 가셔가지고 한 3군데, 5군데 가셔가지고 부동산 수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뭐 어떡할 때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가면 더 잘 해주시겠죠. 그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자, 영상이 좋았다면 자,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